수정은 55, 결혼 30년 차의 평범한 주부였다. 새해 전 시어머니가 세상을 떠난 뒤 홀로 지내던 시아버지는 트럭 운전을 계속했다. 집에만 있으면 더 답답해. 그 말이 버릇처럼 입에 붙은 분이었다. 운명은 어느 비 오는 오후 고속도로의 미끄러운 노면에서 비틀리듯 찾아왔다. 차량은 중앙 분리대에 부딪혔고 아버지는 큰 수술 끝에 간신히 목숨을 건졌다. 의사는 조심스럽게 말했다. 척추 손상이 커서 하반신 마비가 예상됩니다. 병실에 선 수정은 말문이 막혔다. 그늘처럼 내려앉은 정적 속에서 강건하던 분이 침대에 누워있는 모습이 믿기지 않았다. 퇴원 후 남편 재우는 아버지를 집으로 모셔오자고 했다. 안방을 내어드리고 부부는 작은 방으로 옮겼다. 새벽 6시 수정의 하루는 기저귀를 갈아들이는 일로 시작한다. 낯선 냄새, 낯선 체위, 낯선 부끄러움, 그 모든 낯설물, 수정은 가족이니까요 라는 한마디로 다독였다. 숟가락을 들어 입에 떠넣고 약 시간을 확인하고 물리치료사의 메모를 읽으며 하루가 흘렀다. 저녁이 되면 등과 어깨를 닦아드렸다. 욕실의 따뜻한 김 사이로 아버지는 늘 미안하다는 눈빛으로 말했다. 며느라, 고생 많다. 시간이 흐를수록 간병의 손길은 조금씩 능숙해졌지만 마음의 피로는 깊어졌다. 재우는 회사 일로 늦는 날이 잦아졌다. 피곤해. 내일 얘기하자. 현관문 소리가 닫히면 집은 두 사람의 호흡만 남는다. 그 고요 속에서 수정은 세 가지를 배웠다. 몸을 움직이지 못한다는 건 한 사람의 시간을 천천히 그리고 가차없이 늘린다는 것. 두 번째는 손을 내밀어주는 사람이 줄어들수록 남아있는 손길 하나에 기대는 마음은 더 무거워진다는 것. 마지막은 돌봄에는 정답이 없지만 경계는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것. 어느 날 욕실에서 아버지를 의자에서 휠체어로 옮기는 순간 뜻밖의 생리적 반응이 스쳐 지나갔다. 수정은 얼굴을 들지 못했다. 의사가 말했던 자율신경계 반사가 머릿속을 스쳤다. 그녀는 그저 수건을 더 단단히 쥐고 시선을 치켜세운 채 차분히 말했다. 괜찮아요, 아버님. 물 온도 조금만 더 낮출게요. 그날 밤 수정은 휴대폰 불빛 아래서 척추 손상 환자의 반사작용에 관한 글들을 조용히 읽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다짐했다. 오해받지 않는 돌봄, 오해하지 않는 돌봄. 내일은 간호사와 물리치료사에게 직접 묻자고. 몇 달이 흘렀다. 간병의 일상은 반복이지만 그 안에서 작은 변화들이 싹 텄다. 수정은 기저귀 가리를 더 빠르게 할 수 있게 되었고 요리할 때는 저염식으로 따로 준비했다. 하지만 몸보다 마음이 지치는 날들이 있었다. 거울 속 자신을 보면 다크서클이 길게 드리워져 있었다. 시아버지는 그런 수정을 바라보며 자주 말했다. 며느라, 네가 아니면 내가 어떻게 살겠니? 그 말 속에는 고마움과 동시에 무거운 짐이 묻어 있었다. 수정은 애써 미소 지었지만 마음 한구석이 아렸다. 남편 재우는 여전히 바빴다. 늦게 들어오면 간단히 밥만 먹고 방으로 들어갔다. 침묵이 길어지며 아버지를 둘러싼 간병은 점점 수정 혼자의 몫이 되었다. 가족이지만 한편으로는 혼자가 된 듯한 고립감이 밀려왔다. 어느 날 오후 방문 간호사가 집을 찾아왔다. 침대 시트를 바꾸고 욕창 예방 패드를 교체하면서 그가 차분히 말했다. 보호자분이 너무 지치면 환자도 불안해져요. 꼭 본인 휴식 시간을 챙기셔야 합니다. 수정은 그 말에 눈물이 핑 돌았다. 지금껏 가족이니까 참아야지라는 생각만 했지. 자신의 숨 쉴 틈을 떠올린 적이 없었기 때문이다. 그날 밤 수정은 아버지 곁에 앉아 조용히 물었다. 아버님, 혹시 낮에 요양보호사님 시간을 조금 더 늘리면 어떨까요? 저는 잠깐이라도 제 시간을 가져야 해서요. 잠시 침묵이 흘렀다. 이 말이 상처가 될까 걱정됐지만 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다. 그래야지. 내가 내 인생 다 빼앗을 순 없지. 그 순간 수정은 가슴이 먹먹했다. 돌봄의 무게가 단순히 육체가 아니라 서로의 마음에도 얹혀 있다는 사실을 새삼 느꼈다. 봄이 찾아왔다. 창밖에서 새들이 지저귀고 햇살이 조금 더 길게 머무는 계절. 그러나 수정의 마음은 여전히 무거웠다. 간병은 하루의 시작과 끝을 점유했고 그녀 자신은 점점 흐릿해져 갔다. 어느 날 재활치료사가 집을 방문했다.
아버지를 부드럽게 일으켜 스트레칭을 도와주며 말했다. 작게라도 움직임을 반복하면 근육이 기억을 조금씩 되찾습니다. 완전 회복은 어렵더라도 삶의 질은 분명 달라져요. 그 말을 들은 아버지는 희미하게 웃었다. 나도 다시 땅을 밟을 수 있을까? 수정은 그 미소가 오히려 가슴을 저며왔다. 그러나 곧 답했다. 조금씩 나아지면 아버님도 다시 바람을 느끼실 수 있어요. 그날 이후 수정은 매일 시간을 내어 아버지와 함께 작은 운동을 했다. 팔을 들어 올리고 손가락을 구부리고 가끔은 휠체어에 앉혀 마당까지 나갔다. 바람이 얼굴을 스치자 아버지는 눈을 감으며 속삭였다. 살아있다는 게 이런 거구나. 하지만 돌봄은 여전히 끝이 없었다. 남편 재우와의 대화는 줄어들었고 수정은 가끔 혼잣말처럼 속내를 흘렸다. 나는 언제쯤 내 삶을 살 수 있을까? 그러던 어느 저녁 동네 교회의 작은 모임에 초대받았다. 간병으로 망설였지만 방문 간호사가 잠시 대신 돌봐주겠다고 해 그녀는 나가보았다. 거기서 만난 이웃 아주머니가 조용히 손을 잡아주며 말했다. 우린 다 같은 길을 걷고 있어요. 혼자가 아니라는 걸 잊지 마세요. 그 순간 수정은 울음을 터뜨렸다. 눈물이 쏟아지며 비로소 알았다. 돌봄은 한 사람의 몫으로 짊어지는 것이 아니라 나눠야 한다는 것을. 그날 집으로 돌아와 아버지 곁에 앉아 조심스럽게 말했다. 아버님, 저도 가끔은 제 삶을 되찾고 싶어요. 그래서 돌봄을 조금 나누어도 괜찮을까요? 아버지는 눈을 감고 고개를 천천히 끄덕였다. 며칠 뒤, 재우는 퇴근 후 거실에 앉아 조용히 아버지와 아내를 바라보았다. 오랫동안 외면했던 풍경이었다. 수정은 아버지에게 약을 챙겨드리고 휠체어를 침대 곁에 세심히 맞추며 작은 동작 하나에도 온 신경을 쏟았다. 그 모습을 본 재우는 문득 마음이 저릿해졌다. 여보, 많이 힘들지? 재우가 조심스레 물었다. 수정은 잠시 손을 멈추고 남편을 바라봤다. 그 한마디를 듣기까지 너무 많은 시간이 필요했구나 하는 생각이 스쳤다. 괜찮아. 가족이니까. 그 대답에 담긴 체념을 재우도 읽어냈다. 그날 밤 부부는 오랜만에 깊은 대화를 나눴다. 나도 도와야 했는데 회피만 했어. 재우는 고개를 떨구며 말했다. 수정은 처음으로 속내를 드러냈다. 나 혼자 감당하기엔 너무 버거웠어. 당신이 내 옆에 있었다면 훨씬 달라졌을 거야. 서로의 눈빛이 얽히며 고요한 침묵이 흘렀다. 그 침묵은 차갑지 않았다. 그 후로 재우는 주말마다 아버지의 재활운동을 돕기 시작했다. 물리치료사가 알려준 동작을 함께하며 아버지가 팔을 들어 올릴 때 옆에서 격려했다. 좋습니다. 조금만 더. 그 소리에 아버지의 눈가가 젖었다. 수정 또한 변화를 느꼈다. 남편이 함께하니 짐이 절반으로 줄어든 듯했고 무엇보다 마음이 가벼워졌다. 그녀는 오랜만에 마을 도서관을 찾았다. 책장을 넘기며 잊고 있던 나라는 시간을 되찾는 듯했다. 밤에 돌아와 거실 불빛 아래 세 사람이 둘러앉았다. 재우는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우리 이 집의 삶을 다시 시작해보자. 수정은 고개를 끄덕였고 아버지는 조용히 미소 지었다. 그 순간 세 사람은 각자 다른 방식으로 깨달았다. 돌봄은 무너뜨리는 짐이 아니라 함께 나누면 다시 살아가는 힘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여름이 시작되던 어느 날 밤 갑작스러운 일이 일어났다. 아버지가 침대에서 신음하며 몸을 떨기 시작한 것이다. 수정이 급히 체온계를 가져와 재우자 화면에 뜬 숫자는 39.5도 고열이었다. 여보, 빨리 병원으로 가야 해. 수정은 떨리는 목소리로 남편을 불렀다. 재우는 지체 없이 119에 전화를 걸었고 구급차가 도착할 때까지 두 사람은 함께 아버지 옆을 지켰다. 수정은 수건을 적셔 이마를 식히며 속으로 되뇌었다. 제발, 제발 버텨주세요. 병원 응급실은 분주했다. 검사 끝에 의사는 말했다. 폐렴이 시작된 것 같습니다. 빠른 입원 치료가 필요합니다. 통간 이사제. 그 말을 듣는 순간 수정은 눈물이 핑 돌았다. 돌봄의 노력이 물거품처럼 느껴졌지만 이내 의사의 차분한 목소리가 이어졌다. 초기 발견이라 다행입니다. 잘 치료하면 회복 가능합니다. 며칠간의 입원 동안 이번엔 재우가 병실을 지켰다. 수정에게 집에서 쉴 시간을 주려 했다. 여보, 이번엔 내가 곁에 있을게. 당신은 집에 가서 좀 쉬어. 수정은 처음엔 망설였지만
결국 고개를 끄덕였다. 집에 홀로 남은 밤, 그녀는 창문을 열고 여름밤 바람을 들이켰다. 오랜만에 느끼는 고요였다. 그제야 알았다. 돌봄을 온전히 혼자 짊어진다는 건 불가능하다는 것을. 며칠 뒤 치료 덕분에 아버지는 열이 가라앉았다. 휠체어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던 아버지가 조용히 말했다. 이번 일로 내가 더 짐이 된 건 아닐까 걱정이 된다. 수정은 손을 꼭 잡으며 답했다. 아니에요, 아버님. 이번 일을 겪고 나서야 저희가 더 가족이 된 걸 느꼈어요. 그 말에 아버지는 눈을 감고 길게 숨을 내쉬었다. 재우는 옆에서 고개를 끄덕이며 덧붙였다. 우린 같이 버틸 겁니다. 이제 혼자가 아니에요. 병원에서 퇴원한 지 한 달이 지났다. 큰 고비를 넘긴 뒤 집안의 분위기는 조금 달라졌다. 세 사람은 매 끼니마다 함께 식탁에 앉는 것을 습관으로 삼았다. 예전엔 간병과 피로 때문에 늘 흩어져 있던 시간이었지만 이제는 밥 한 그릇 앞에 둘러앉아 이야기를 나누는 일이 소중한 일상이 되었다. 아버님, 오늘 반찬 어땠어요? 수정이 묻자 아버지는 웃으며 대답했다. 내가 평생 먹었던 것 중에 최고다. 그건 내 손맛 덕분이지. 농담 섞인 말에 세 사람은 동시에 웃음을 터뜨렸다. 저녁 후엔 라디오를 틀어두고 작은 거실에서 시간을 보냈다. 창밖으로 여름바람이 스며들고 아버지는 휠체어에 앉아 음악을 따라 흥얼거렸다. 재우는 간간히 아버지에게 책을 읽어드렸고 수정은 뜨개질을 하며 그 모습을 지켜봤다. 예전에는 무거운 공기만 흐르던 집이었지만 이제는 조용한 온기가 머물렀다. 하루는 아버지가 말했다. 내가 사고로 다치지 않았다면 이런 시간을 가지지 못했을지도 모르겠다. 수정은 순간 가슴이 뭉클했다. 고통과 무게 속에서도 웃음을 찾아낼 수 있다는 것이 신기했다. 밤이 깊어지면 세 사람은 차를 마시며 내일의 계획을 나눴다. 작은 산책, 동네 시장 구경, 혹은 집 앞 마당에 화분을 두는 일. 거창하지 않아도 좋았다. 중요한 건 함께하는 순간이 있다는 것이었다. 그날 수정은 마음속으로 이렇게 되뇌었다. 삶이란 결국 이런 조각들이 모여 빛나는 거구나. 돌봄은 짐이 아니라 우리를 다시 이어주는 끈이었어. 가만히 전이 가진 나단 잃어 가을바람이 선선하게 불기 시작할 무렵 재활치료사는 새로운 과제를 제안했다. 이제는 작은 일부터 스스로 해보실 차례입니다. 컵을 잡고 물을 드시거나 숟가락을 들어보시는 거예요. 아버지는 처음엔 난감한 표정을 지었다. 늘 누군가의 손길에 의존하다가 혼자 해보라니 두려움이 앞섰다. 하지만 수정과 재우가 옆에서 따뜻하게 격려했다. 아버님, 천천히 하셔도 돼요. 저희가 다 보고 있어요. 떨리는 손끝으로 컵을 잡는 순간 물이 조금 흘러내렸다. 수정은 재빨리 수건을 가져가 닦으며 웃었다. 괜찮아요. 처음은 누구나 그래요. 몇 번의 시도 끝에 결국 아버지는 스스로 한 모금의 물을 입에 머금을 수 있었다. 그 작은 동작에 거실 가득 박수가 터졌다. 며칠 뒤에는 숟가락으로 국을 떠보았다. 손목은 약했지만 끝내 숟가락을 입에 가져다 댔을 때 아버지의 눈가가 젖었다. 내가 다시 사람 노릇을 하는 것 같구나. 수정은 눈물을 삼키며 답했다. 아버님은 여전히 우리 가족의 중심이에요. 재활은 점점 단계를 높였다. 치료사가 가져온 보행 보조기, 흔히 워커라 부르는 것을 잡고 일어서는 훈련이 시작됐다. 두 팔로 워커를 힘껏 붙잡고 몸을 일으켜 세우는 순간 아버지의 이마에는 땀이 맺혔다. 조금만 더, 아버지. 재우의 목소리에 힘입어 아버지는 두 발을 떼어내듯 앞으로 나아갔다. 몇 걸음도 되지 않았지만 그 발걸음은 세 사람 모두에게 기적처럼 다가왔다. 그날 밤, 세 사람은 다시 식탁에 앉았다. 이번엔 아버지가 스스로 숟가락을 들어 국을 떠먹었다. 그 모습에 수정은 마음속으로 기도했다. 이 작은 한 걸음들이 모여 아버님이 다시 세상을 마주할 수 있기를. 며칠간의 연습 끝에 드디어 작은 외출을 시도하기로 했다. 장소는 멀리 가지 않고 동네 공원이었다. 가을 햇살이 부드럽게 내려앉은 오후, 수정은 간단한 도시락과 물을 챙겼고 재우는 휠체어와 보행 보조기를 차에 실었다. 공원에 도착하자 바람에 흔들리는 은행잎이 금빛으로 반짝였다. 아버지는 휠체어에 앉아 주위를 천천히 둘러보며 속삭였다. 밖에 나오니 정말 세상이 다르구나. 이 공기 냄새가 이렇게 그리웠을 줄이야. 잔디밭 가장자리에 자리를 잡고 셋이 앉았다.
수정은 준비해온 주먹밥을 건네며 말했다. 아버님, 오늘은 제가 먹여드리는 게 아니라 아버님 스스로 드셔보세요. 아버지는 잠시 망설였지만 결국 숟가락을 들어 한 입을 떼었다. 그 순간 옆에 있던 어린아이가 놀란 듯 쳐다보다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할아버지가 혼자 드셨다. 그 말에 세 사람은 웃음을 터뜨렸고 아버지는 쑥스러운 듯 고개를 끄덕였다. 잠시 후 재우가 워커를 꺼내며 조심스럽게 물었다. 아버지, 잠깐이라도 걸어보실래요? 아냐, 개섬에 고가이가 다니마. 주위를 둘러싼 나무 그늘이 부드럽게 어깨를 감싸고 있었다. 아버지는 용기를 내어 워커를 잡고 일어섰다. 비틀거림 속에서도 두 발이 천천히 앞으로 나아갔다. 지나가던 사람들이 작은 박수를 쳤다. 대단하시네요, 할아버지. 그날 공원에서 아버지는 단 3걸음을 걸었지만 그 3걸음은 새로운 세계를 열어주었다. 수정은 눈물이 핑 돌았다. 그것은 단순한 발걸음이 아니라 절망 속에서도 다시 삶을 향해 나아가는 희망의 증거였기 때문이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아버지는 창밖을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다. 오늘은 다시 태어난 기분이구나. 수정과 재우는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오랫동안 무겁던 돌봄의 그림자가 걷히고 세 사람 곁에는 새로운 빛이 스며들고 있었다. 가을이 깊어갈 무렵 수정은 조용히 달력을 보다가 남편에게 속삭였다. 이번 주말이 아버님 생신이에요. 작게라도 축하해드리면 어떨까요? 재우는 잠시 생각하다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 올 한 해 가장 큰 고비를 넘기신 날이잖아. 꼭 해드리자. 주말 저녁, 작은 거실은 따뜻한 전등빛으로 가득 찼다. 수정은 정성껏 잡채와 생선구이를 만들었고 재우는 케이크를 준비했다. 케이크 위에는 다시 시작이라는 작은 초가 꽂혀 있었다. 아버지가 휠체어에 앉아 케이크 앞에 다가서자 수정이 말했다. 아버님, 오늘은 특별한 날이에요. 직접 촛불을 끄셔야 해요. 다시 겁니다, 지간에. 아버지는 잠시 주저하다가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천천히 불을 내뿜었다. 촛불이 꺼지는 순간 방 안에 박수가 터져 나왔다. 재우는 작은 잔에 주스를 따라 아버지 손에 쥐어주었다. 아버지, 한 말씀 해주세요. 아버지는 잔을 들어 올리며 목소리를 가다듬었다. 사고 이후로 나는 내 삶이 끝났다고 생각했지. 그런데 이렇게 며느리와 아들이 곁을 지켜주고 다시 걸음을 떼게 해줬어. 내가 살아있다는 게 기적이고 은혜다. 말이 끝나자 수정의 눈가에 눈물이 번졌다. 재우도 눈시울이 붉어졌다. 아버지는 잠시 멈추더니 미소를 지으며 덧붙였다. 앞으로 내가 해줄 수 있는 건 많지 않겠지만 최소한 매일 웃어보려 한다. 그게 너희에게 줄 수 있는 내 선물이다. 세 사람은 함께 잔을 부딪혔다. 작지만 따뜻한 소리가 거실에 퍼졌다. 그 순간 그들의 마음속에는 오랫동안 느끼지 못했던 평온과 희망이 동시에 스며들었다. 겨울에 첫눈이 내리던 날, 집 앞 마당은 하얗게 덮였다. 수정은 창문을 열고 아이처럼 소리쳤다. 아버님, 눈이 와요. 아버지는 휠체어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며 눈가에 잔잔한 미소를 지었다. 참 오래간만이구나. 저 눈이 내리는 걸 다시 볼 줄이야. 재우는 담요를 가져와 아버지 무릎에 덮어주며 말했다. 아버지, 오늘은 가족사진 하나 찍죠. 올해 우리가 함께 버텨낸 증거로요. 어니들, 삼각대 위에 휴대폰을 세우고 세 사람은 나란히 앉았다. 수정은 조용히 아버지의 손을 잡았고 재우는 그 옆에서 미소 지었다. 카메라 셔터 소리와 함께 그 순간은 따뜻하게 기록되었다. 사진을 확인하던 아버지가 천천히 말했다. 내가 잃은 것도 많았지만 더 소중한 걸 얻었구나. 너희 덕분에 다시 살아있다는 게 기쁘다. 수정은 눈물이 핑 돌며 답했다. 아버님, 저희도 배웠어요. 돌봄은 무게가 아니라 서로를 이어주는 다리가 된다는 걸. 밖에서는 눈발이 점점 굵어졌다. 창가에 쌓인 눈 위로 희미한 빛이 반사되며 집안을 더욱 환하게 물들였다. 세 사람은 따뜻한 차를 마시며 서로를 바라보았다. 말은 많지 않았지만 마음은 이미 충분히 전해지고 있었다. 그 겨울밤, 수정은 일기를 쓰며 이렇게 적었다. 삶은 우리에게 시련을 주었지만 그 속에서 우리는 새로운 길을 찾았다. 상처는 남아도 사랑이 있다면 다시 시작할 수 있다. 그 문장을 마침표로 찍는 순간 그녀는 알았다. 이제 그들의 이야기는 끝이 아니라
다시 써내려갈 또 다른 시작이라는 것을.